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일 후면 IMO가 탄소 규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한국 조선업에게는 역사적 호재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논점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CO2 배출량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 당시에 한 2.89%였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퉁쳐서요 대략 한 3%로 기억셰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IMO 목표는 2050년에는 해운업 배출량을 2008년 배출량의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건데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겁니다. 세계 권력을 총동원해서 천하 대세를 새로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고를 똥차와 똥배의 비유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맑은 날씨, 산들바람에 그래서 기분 좋게 창문 열고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데 안에 앞에 언덕길에 말이죠. 낡은 화물차, 낡은 버스가 시꺼먼 매연가스 뿜어대면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걸 이제 차가 밀리니까 추월도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 아주 고약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그럼 빨리 창문부터 닫아야죠. 또는 전용한 100평급 아파트에 편안하게 살면서 멋진 세상이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관이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시동 걸어버리면은 아파트에 있는 모든 생명은 결국 몰살될 겁니다. 지구는 배기가스에 관한 한 아파트 실내와 같은 폐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과 대기로 우주와 단절, 밀폐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기가스를 계속 수백 년 뿜어댄다면 마치 창문을 닫아서 밀폐된 아파트 실내를 배기가스로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전쟁의 수단 중에 하나가 육지에서는 똥차를 치운다는 것이고 해상에서는 그 똥배를 치운다는 겁니다. 원래 이 똥차나 똥배는 온갖 더러운 것 다 뿜어내는 것이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은 별도로 이미 규제가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23년부터는 즉 10일 후부터는 CO2 배출량 규제에 지금 초점을 딱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O2라는 것은 원래 탄소 순환 과정의 핵심 연결고리이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무기물인 탄소가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유기물인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이게 식물의 생명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그렇게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가지고 그걸 태워서 즉 산소와 산화시켜서 거기서는 에너지로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유기물이 다시 탄소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O2가 대기 중에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땅 속에는 CO2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산수도 했었죠. 땅 속에 있는 CO2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산수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땅 속에 아무리 많이 있던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고 대기 중에 많이 있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해서 원래 있던 그 땅 속으로 돌을 파묻어 버리자. 이게 바로 CCS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CO2 배출 규제의 핵심은 같은 중량을 같은 거리를 배달을 할 때 CO2 많이 배출되는 배가 바로 똥배라는 겁니다. 그거 곤란해서 퇴출시키겠다. 이게 안고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지구라는 밀폐 공간이 배기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결국 생명이 몰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물, 식물이 먼저 몰살되다가 사람이 수억 명, 수십억 명 단위로 몰살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전개하는 그걸 구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충분히 죽을 만큼 죽고 나면은 가령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한 40억 명
몰살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배출가스 뿜어대는 게 저절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배기가스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잖아요. 밥 먹고 똥 싸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전 지구에 배기가스 마구마구 뿜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염물질 뿜어대고 CO2 뿜어대는 것들은 지구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그거 콕 찍어내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개념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똥배 골라내는 그 방법은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적 엑스안테 기준인 EEXI가 있고요. 사후적 엑스퍼스트 기준인 CII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대학의 수능 과목은 이렇게 EEXI, CII 두 과목 뿐입니다. 이제 EEXI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1톤 화물을 1마일 운송 시 배출되는 CO2량입니다. 엔진 출력과 선박 중량 톤수 이런 물리적 재원을 사용해서 운항하기 전에 미리 산수를 하는 겁니다. 운항하기 전에 미리 산수한다고 해서 사전적 엑스안테라는 겁니다. 그래서 CO2 배출량을 용량 곱하기 속도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이 용량이 바로 무게 아닙니까? 톤수, 질량 톤수니까 우리 MKS 단위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무게니까 킬로그램이 될 테고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속도를 곱한 거 요 개념이 바로 우리 그 매우 중요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그 2분의 1 mv 스퀘어 아닙니까? 예?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것도 이제 2분의 1 들어가고 또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질량 에너지 변환 공식 E 이퀄 mc 스퀘어 이것도 m이 질량이고 핵분열 전후로 줄어드는 질량이고 질량 결손되는 질량이고 C가 광속이니까요. 예?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무게와 속도를 곱한 요 그 물리량 요게 아주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도 CO2 배출량을 이 무게와 속도를 곱한 그 물리량으로 나눈 값. 이걸 이제 EEXI 어떤 그 출발 개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중량, 같은 속도 운행을 해도 CO2 배출량 줄여야 한다. 그래서 CO2 배출량 많은 배는 아웃이다. 그게 바로 똥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EEXI 할 때 에너지 에피션시 이거지스팅 쉽 인덱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안고는 이거지스팅 쉽입니다. 이거지스팅 쉽. 이거지스팅 쉽.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배. 그래서 이걸 현존선이라고 이렇게 요즘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현재 이거지스팅 쉽. 현재 존재하는 선박 현존선.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이니까 인덱스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2013년부터 새로 건조하는 모든 선박에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에피션시 디자인 인덱스, 디자인 설계 지수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2013년부터 건조된 모든 그 배들은 사실은 지금 그 효율성 지수가 충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 중인 선박들도 대부분 EEXI 기준을 다 충족을 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시 말하면 설령이, 벼의 나이, 설령이 10년 이상 된 그 선박에는 건조할 때 EEDI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부터는 즉 10일 후부터는 모든 선박에 이 EEDI 기준을 적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뭐 실질적으로 달라질 거는 크게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빨리 노후화된 거는 이제 기준 충족 못할 수도 있는데 큰 어떤 변화는 없을 테고 결국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설령이 10년 이상 된 선박이 그동안 EEDI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다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선 선박 가격 한번 팍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개량 투자 활발해질 것이고 또는 결국 가서는 노후 선박 폐선 빨리 해버리고 신조 건조
그 투자가 증가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이지 이렇게 가는 거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400톤 이상 선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제 우리 자동차 검사하듯이요, 배도 선박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선박 검사 기관이 바로 선급 아닙니까? 뭐 KR이나 ABS나 DMV, 뭐 로이드 선급 이런 거라고 일 텐데, 이제 23년 1월 1일 이후 돌아오는 선박 검사일까지 EEXI 충족 여부를 선박 검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검사 받듯이 선박 검사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그 합격 증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을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인증서, 합격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성을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앞에 붙인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하겠다. 즉 한국에서 받은 거 미국서도 인정해주고 유럽서 받은 거 한국서도 인정해준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합격 증서를 선내에 비치를 하고 운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속도 줄여야 됩니다. 속도 줄이면은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제한 장치 설치해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다시 검사 받습니다. 그래갖고 합격할 때까지 속도 계속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부터는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EEXI 합격한 그 합격 증서를 선내에 비치하고 운항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고가 또 합격 기준을 이걸 해마다 높여버린다는 겁니다. 커트라인을 계속 높인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소하면 손해고요. 삼소하면 더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냐? 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 즉 설령이 13년에서 한 23년 되는 요 선박의 에너지 효율의 평균값이 23년에 적용될 기준이고요. 24년에는 그 기준에서 20% CO2 배출 더 줄여버리고 25년에는 30% 더 줄여버리고 와 무섭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 선박수가 글로벌 한 2만 척에서 3만 척가량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2013년 이전에 아마 건조된 선박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그 조선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삼성, 현대, 대우는 국제선 대형 선박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소형 연안선들의 신조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들마다 조그만 조선사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의 그 조선업 명성은 거의 뭐 세계 탑이니까 한국의 중소형 조선사들도 세계 시장에서도 그 중소형 선박들 그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글로벌 경기도 물론이고 국내 경기도 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국내 경기 후퇴한다 하더라도 조선업 경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 CII입니다. CII. 그래서 1톤 화물을 1헬이 운송할 때 발생하는 CO2입니다. 이제 거리 단위가 달라졌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운항을 하고 나서 실제 연료 사용량, 그 다음에 운항 거리, 운항 경로도 고려할 것이고요. 그래서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박이라도 조류나 바람이나 그 항로에 따라 또 속도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 엑스포스트 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후적이라는 것은 운항하고 나서 그 운항 데이터로 산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연간 CO2 배출량을 용량이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곱하기 연간 운항 거리, 또 거리의 단위는 헬이라는 거죠. 이걸로 이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CII 실제 달성값 또는 측정값이죠. 그 선박의 고유한 측정값을
그러니까 CIA 허용값, 이게 바로 어떤 그 표준치 또는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비교를 해서 5단계로 점수를 매긴다. 마치 그 수능 점수 등급화하는 것과 이제 개념이 같겠죠. 점수를 매겨서 A, B, C 등급은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 1, 2, 3등급까지는 오케이.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 E 등급, 4등급, 5등급은 이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 선박은 5,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이걸 작동시키는 그 시스템은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 이걸 이제 작성을 해서 인정기관 가령 한국 같으면 KR이겠죠. 여기에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운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CII 달성 값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CII 등급을 부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CII 등급은 23년의 실제 운항 정보를 바탕으로 24년에 처음으로 부과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D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거나 또는 E 등급을 1년 이상 그러면은 속도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박 검사소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운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커트라인이 해마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감축률을 적용해서 23년에는 5% 감축시키고 24년에는 7% 감축시키고 25년에는 9% 감축, 26년에는 11% 감축 이렇게 계속 감축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령 D등급의 경우 3년가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 3년가량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3년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할 시간을 준다는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가 되고요. 결국 한 3년 내지 4년 시차를 두고 모조리 저거는 폐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선하고 나면은 신조 배를 새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 세계 화물 울동 이송량의 95% 이상 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하고 나면 새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배는 수명이 다하면 폐선하고 새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선업 고유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선업 고유의 사이클 플러스 에너지 전환 시대 특수가 있고 플러스 푸틴이 닭프레이 하는 바람에 러시아 에너지 대체하는 이런 특수 세 가지 특수가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쌓인 일감 열심히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은 수주가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할 일은 결국 기술 혁신이라고 봅니다. 죽자사자 이제 스마트 야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배를 만들어도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죠. 스마트 야드를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로봇 투입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스마트 쉽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의 신기술 기술 혁신 계속하는 것. 이게 지금 조선사 할 일 아닌가. 수주는 기다리면은 이제 골라서 돈 많이 주는 선사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IMO의 규제의 효과 또는 그리고 선주들 또는 선사들 대응책이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효과라는 거는 도로에서 똥차 사라지듯이 바다에서 똥배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사들의 공통적 대응 수단은 똥배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일단 속도 줄여서 더 이제 운항을 하는 것이죠. 예? 저게 운항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운항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남으면은 A 등급을 받아도 운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D 등급을 받더라도 운항을 한다는 것은 운항 안 하는 것보다도 이제 돈이 불리니까 운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급이 좀 낮을 때 공통적인 대응 수단은 일단 속도부터 줄이는 겁니다. 예?
뭐 D등급 받았다고 바로 폐선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폐선은 최후의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버티고 또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폐선하는 거겠죠. 뭐 끝까지 버티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길어야 3년 4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공통 대응 수단은 속도 줄이는 것인데, 속도 줄이는 것의 본질은 선봉량 감소입니다. 이게 안고입니다. 속도 10% 줄이면 전체 배의 10% 폐선하는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완전 폐선이라는 게 뭡니까? 속도 0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 사실상 기능적인 완전 폐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속도 줄이다가 폐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속도 10% 줄인다 하면은 10% 신조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의 수요가 있는데 배의 공급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새롭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새로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확실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만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는 D등급, E등급은 물론이고 등급 외 선박도 그냥 그 돈만 남으면 운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똥배는 절대 운항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사 수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공짜가 아니고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용은 결국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사들 입장에서는 선박 투자 비용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거는 운임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를 좀 올리는 그런 효과가 불가피하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뭐겠습니까? HMM이 그동안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있는데, 그거 결국 앞으로는 조선사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해야 될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내 국적 선사들 대상으로 이제 해수부가 규제 대상인 선박을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에 한 것인가 그 통계를 보면은 649척에 대해서 EEXI 조사를 해봤더니 한 72%가 불합격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684척에 대해서 2020년 운항정보 기초로 CII를 조사를 해봤더니 D등급이 18.7%, E등급이 15.5%, C등급이 28.5% 이렇게 C등급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즉 CII 시행 후 한 1년 정도 지나면 D등급으로 강등될 선박들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IMO 배출 규제는 탄소와의 전 지구적 전쟁을 해운 부문, 이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물건을 배달할 때 CO2 배출이 허용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거 못하는 똥배는 지구 공공의 적이니까 발견되는 대로 아웃시킨다.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웃시킨다는 것이 본질은 말이죠. 폐선하고 해체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모든 탄소와의 전쟁 결국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안건은 기름배 버리고 가스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즉 지금까지 중유 추진하던 것을 LNG 추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안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 이상, 지금 다시 보면 한 20년 정도 LNG 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LNG 전성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메탄올을 사용해도요, CO2는 여전히 나옵니다. LNG 대신에 무슨 암모니아나 수소를 태운다. 이런 발상은 매우 멍청하다. 이거 지속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려뒀습니다. 지금은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결국 LNG,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 중에서는 효율이 뒷받침되는 것,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가 진행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상에 짓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고요. 지상에 효율성 있는 태양광 발전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신에 그러니까 우주, 지구 정지 궤도에 태양광 발전소 지어서 거기서 마이크로파로 변환해서 지상으로 무선 전력 전송하는 것이 그게 장래 그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에너지 전환 시대 또 탄소 규제 시대 즉 다시 말하면은 LNG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핵심은 LNG 추진의 효율 올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 포집하는 거 요거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삼성중공업이 아주 매우 중요한 기술 그 혁신한 걸 발표를 했죠.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회수해서 재액화시키는 기술 요거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원래 LNG 운반선 즉 LNGC의 그 LNG 화물창에 대해서 먼저 적용했던 기술 요걸 LNG 추진하는 선박의 연료 탱크에도 적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되고요. 동일 물건 동일 거리 배달할 때 삼성이 만든 배는 연료 소비도 줄고 그래서 CO2 배출도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배는 프리미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재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똥배와 구별할 개념이 똥배가 있죠. 예, 똥배. 이건 비만의 징표입니다. 아랫배 부근에 중성지방이 쌓인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거 버리지 않고 남는 쪽쪽 다 저장한 그 결과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남는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그런 DNA가 없습니다. 예? 모조리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은 만큼 꼭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즉 사용할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사용은 안 하고 먹기만 한 결과가 바로 똥배입니다. 똥배와 똥배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대책이 뭐냐. 평소보다 조금 덜 먹고요. 조금 더 운동하는 것을 이걸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꾸준하게 수십 년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저는 비건식 먹는 게 최고라고 보고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것이 안고이고요. 운동은 빡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달리기 하거나 등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경험칙, 논리칙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